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은 일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왜, 또 어떻게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선단체나 복지기관 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그렇죠.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이 분야에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바로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를 지배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적 지원이란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틀 같은 거였어요. 그럼 이 전통적인 모델은 어땠냐? 가장 큰 특징은요, 한마디로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모든 게 다 정해진 규칙, 정해진 절차대로만 움직였거든요. 마치 거대한 정부 부처 하나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관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방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견고해 보였던 전통적인 모델이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첫 번째 압박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혼자 사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예전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곳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재정적인 압박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라 살림도 팍팍해지고 사람들도 이제 그냥 좋은 데 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기부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압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책임성에 대한 요구예요. 사람들이나 정부나 이제 더 이상 의도가 좋았다는 말로는 만족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그 돈으로 뭘 바꿨는데요? 결과가 뭔데요? 하고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압박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운영 방식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과거의 행정, 오른쪽이 현재의 경영입니다. 보세요. 예전엔 그냥 정해진 절차만 잘 따르면 됐는데 이제는 성과와 결과를 내야 해요. 규칙만 지키면 되던 것에서 이제는 혁신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어 몇 개 바꾼 수준이 아니라 조직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180도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복지 경영입니다. 정의는 좀 따뜻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미션,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사람, 돈,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마치 잘 나가는 스타트업처럼요.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각의 흐름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일을 잘 해야만 한다.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세운 경영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장들을 들고 현장에 나타났는지 한번 그 도구들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신공공관리론, 영어로는 NPM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잘하는 민간 기업들 보니까 배울 게 많더라. 우리 공공 영역에도 그런 경쟁이나 시장 원리를 좀 도입해서 효율을 확 높여보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냐면요. 예를 들어 1999년부터 사회복지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곳, 못하는 곳을 가리겠다는 거죠. 또 이용자들한테 바우처를 줘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직접 고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관들 사이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도구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정부가 자, 이리 가! 하고 지시하는 선장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정부, 비영리단체, 지역사회가 모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협력의 네트워크죠.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간과 관공서가 머리를 맞대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것들이요. 또 한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 사례 관리 같은 것도 다 이런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또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똑똑하게 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오히려 이런 변화가 또 다른 아주 복잡한 숙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비영리 단체들이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을 벌어야 조직이 유지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의 사회적 미션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혁신을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기부금이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마냥 그럴 수도 없고요. 이 수많은 가치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게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재무제표나 성과보고서에도 담을 수 없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